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얼마나 심각한지 정리를 드리고요. 인구 감소로부터 부동산 시장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다 팔아야지도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10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동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2022년 10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2658명인데 사망자 수가 29,763명, 거의 3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 인구 증가가 마이너스 9,104명이 등록된 거죠. 작년 1월부터요 10월까지만 10만 명 가까이 자연인구가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2021년에 5만 7천 명인데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9만 6천 명 줄어들었어요. 작년 2배 수준을 가볍게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020년 대한민국 첫 인구 감소가 됐을 때 굉장히 큰 이슈였죠. 왜냐면 당초 전망 2019년 통계청 전망보다 9년이나 빠른 거였거든요. 원래 전망은요 2029년부터 마이너스가 날 줄 알았는데 당장 2020년부터 감소세가 나타나네. 게다가 벌써 2년 만에 10만 명 단위의 인구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앞으로 대한민국에 일어날 인구 감소, 아마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2060년이 되면은요 대한민국 인구가 4,20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든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인데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요 대한민국 한국 소멸을 경고했더라. 합계 출산율을 봤더니 야, 이런 국가가 어딨어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붕괴되는 국가로 대한민국이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인구 감소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발달로 늦춰진 고령층의 사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예상보다 더 크게 감소한 출생아 수, 앞으로 이 인구 감소 더 심했으면 심했지 나아지긴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속도의 인구 감소는요 부동산 시장에서 독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살 공간, 주거 밀집 지역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주거 밀집 지역이 점점 커져야 기존 주거 지역의 수요도 계속 유입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주거 지역만 있겠습니까? 상업시설과 그 외에 관련된 지원시설, 행정시설까지 다 갖춰지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계속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지만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개발 필요성도 줄어들고 기존 도심 지역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2040년까지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2020년부터 20년 동안 886만 명의 생산인구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전체 생산 연령 인구의 23%가 감소라는 겁니다. 이 생산 인구는요 신규 주택 수요와 연관되는데 무려 886만 명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그동안 아파트 가격 전망에 인구 변수를 넣어야 된다는 주장이 요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주택 가격이 쉼없이 계속 올라왔던 것, 우상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는 인구가 급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인구 감소 시대가 아니냐.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인구 감소 있었던 적 있어? 없었잖아. 그러면은 앞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상향 공식은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이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뒤에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자, 인구 감소 쇼크로 수도권 실거주 아파트까지 모조리 팔아야 하는 때가 저는 반드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때를 오늘 좀 계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최근 대입 응시 인원 아시나요? 2021년 수능 응시자 수가 38만 9,646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995년도 수능 응시자 수가요 79만 5,338명이었어요. 자, 2021년 수능 응시자 수는요 1995년 대비 48.9%,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 대학 가기 쉽겠네. 야, 수능 응시생이 반 이하로 줄어들었잖아. 교과서로 조금만 공부하면 인서울 가겠지. 근데 여전히 인서울 대학교 가기는 어렵다는 거
변하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정원 변화입니다. 자, 대학 입학 정원이 당연히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대학교의 입학 정원도 계속 줄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00년도 기준으로 입학 정원이요 64만 6천 명인데요. 최근에 43만 명까지 줄였습니다. 수요에 맞게 공급이 같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더욱 높아진 수도권 대학교 선호도입니다. 이 수도권 대학교 선호도가 얼마나 올라갔냐? 이제는 지방 거점 국립대까지도 일부 미달이 날 정도로 선호도가 수도권에 급격히 쏠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대입업계에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벚꽃이 어떤 식으로 피죠? 남부지방부터 계속 피어나가서 수도권으로 계속 올라오죠. 자, 2021년 정시모집 경쟁률을 봤더니 일반적으로 3대1 이하는 미달로 이제 보거든요. 근데 3대1 이하가 나타난 곳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경쟁률이 높은 곳을 점점 파란색으로 표시했거든요. 자, 시뻘건데 봤더니 전부 다 남부 지역에 밀집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보니까 벚꽃 개화랑 비슷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파란 지역이 늘어나고요. 아래 지역에 갈수록 빨간 곳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왜 인구 문제와 관련된 부동산 영상에 대학교 이야기를 할까요? 공급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면 무조건 폭락할 것인가? 그 시기에 공급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대입 정원이 감소하는 것처럼요. 자, 만약에 생산 가능 인구를 포함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공급을 많이 늘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처럼 되는 거죠. 일본이 이것을 제대로 못해서 잃어버린 30년이 진행된 나라입니다.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과공급을 이어가다 보면 기존에 주택 산 사람들의 주택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선호도입니다. 아까 2021년 정시모집 경쟁률에 따라서 멀건석일수록 위험하다 말씀드렸죠. 자, 근데 최근에 나온 자료 지자체 소멸 위험 지역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지자체 소멸 위험 지역을 봤더니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험 지역이 아래쪽 남부 지역에 대부분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2021년 정시모집 경쟁률 미달이 많은 지역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즉 인구 감소에 따른 이제 타격은요 선호도에 따라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바로 대학 입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받은 것은요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연못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자, 어떤 연못에 물고기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절반 이하로 뚝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연못에 물고기가 줄어들어서 살기가 좋아졌을까? 인구 감소를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행정, 교육, 상업시설과 의료시설까지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상업시설과 의료시설은요 인구가 줄어들면 급속히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연못에 물고기 6마리가 살고 있다가 4마리로 줄어들면 살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연못 크기도 같이 줄어들면서 생각보다 넓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한정된 지역에 더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2020년도에 추월을 했어요. 계속 수도권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수도권 아파트는 영원히 불패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험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초과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언제일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기대 수명에 가까워올 때라는 거죠. 자, 베이비 부머 세대는 누구일까요?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 의미합니다. 712만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합니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거주 중입니다. 47.7%예요. 자, 이분들은요 자가 비중이 높아요. 전체 59.6%가 내 집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90년대 전후로 지어진 아파트에 주택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죠.
투자도 많이 한 세대입니다. 자, 대략 15년 뒤부터 베이비 부모 세대가 기대 수명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보유주택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문제는 그때 수요자가 많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구 구조상 그래요. 자, 베이비 부모 세대가 내놓은 주택을요, 30대가 받아줘야 되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훨씬 인구 구조상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도 큰 충격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는 현재와 다른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오늘 영상에서 정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내용은 제가 생존 부동산 시리즈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20년 뒤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큰 위험이 닥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인구 문제로 수도권 지역의 당장의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선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초 최악의 위기, 부동산 시장에 큰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은 거꾸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쇼킹 부동산 서점 역전세대란에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